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 분석 영상입니다. 그중 전동화 분야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수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고요.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본격적인 현대자동차 수소차 부문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수소차가 왜 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앨런 머스크 형도 수소차 개발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 어차피 내연기관 다음에 동력은 전기인데 왜 간단한 전기를 두고 왜 수소차를 개발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많잖아요. 현실판 아이언맨이라는 세계 천재 앨런 머스크도 비판을 하고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동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꾸역꾸역 뚝심으로 수소차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수소차가 개발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수소차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와 관련된 니콜라 사기 의혹,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전망을 종합 3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거두절미, 바로 미운놀이 취급받는 수소차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차가 개발된 이유는 바로 트럭 때문이에요. 응? 트럭?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트럭이 바로 맞습니다. 하지만 트럭 한 단어만 듣는다면은 트럭이 대체 왜? 이러한 질문이 바로 들어오실 텐데요. 제가 기사 하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놀랄 일도 아니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운영이 금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여서 체감이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사 한 장 제가 더 보여드리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국도 이젠 2035년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서 휘발유 차량은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글로벌한 흐름이 지금 내연기관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충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야, 토리자라, 왜 갑자기 뒷북이냐? 야,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들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 뭐 테슬라, 뭐 현대차도 전기차 내는 시대에 뭐가 걱정이야? 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당연히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승용차야 당연히 지금도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 이젠 길가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를 쉽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테슬라는 뭐 이제 놀랄 일도 아니죠. 자율주행도 가능한 시대에서.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기 트럭은 본 적 있나요? 아니, 현대차에서 나온 그 전기 포터 말고 정말 상용차 5톤부터 수십 톤 싣고 가는 그 무거운 차량을 전기차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생각해보니 친환경 차량 생각해서 전기차를 상용화 시키려면은 매연 뽑는 그 차들부터 당장 친환경차로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승용차는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상용차는 왜 아직 안 되어 있을까요?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물 트럭은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달리 장거리 운행 빈도가 높고 많은 화물을 싣기 때문에 친환경 차를 만들기 위해선 차체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제조하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비교적 짧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수록 차체 무게가 늘어나다는 한계가 있어요. 즉, 승용차까지는 전기차로 대체가 가능할지언정 상용차의 경우 전기차로 대체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전기차 한계를 깨주는 것이 바로 수소차인데요. 수소연료 전기차는 배터리 대신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합성해 전기를 생산하고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소 탱크는 배터리보다 가벼워 주행거리를 늘리기가 쉽죠. 즉, 승용차 기준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스펙을 비교하면 전기차가 압도적이지만 트럭과 버스 등 적재하중이 큰 상용차는 전기차 배터리 쓰기엔 어려운 것이죠. 글로벌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가 2018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400만 대의 운송용 수소 전기 트럭이 보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럽은 202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당장 승용차의 경우 전기차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상용차의 경우 전기차로 상용화가 되기 쉽지 않으니 수소 전기차 등의 친환경 도입 확산이 시급한 상황이죠. 수소 전기 상용차는 물 이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무공해 차량이 되다가 대형 상용차의 필수적인 요소인 장거리 주행과 고중량 화물 운송이 있어서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달 전에 뜬금없이 주가 급등 호재란 이름으로 새로 알게 된 기업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수소트럭 상용화라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세간의 화제를 받았던 기업, 바로 니콜라죠. 한때 자동차면 테슬라와 함께 거론되었던 바로 그 회사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소 트럭에 대한 신기술력 확보를 선포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가가 테슬라 양대 300인 것 마냥 극으로 쭉 올라갔고 GM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기도 하죠. 그런데 한때 테슬라 양대 300, 수소차를 이끌 기업이라고 평해지는 니콜라가 지금 사기란 썰이 돌고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니콜라에 대한 의혹 제기는 힌덴버그 리서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료 전체 공개로 게시된 이 보고서에는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데 우선 한쪽 일방적인 주장만 수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보고서 내용 중 저 같은 문과생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되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2018년 당시 니콜라가 공개한 니콜라1의 주행 영상이 동력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언덕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아래로 굴린 것이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주행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주행이 안 돼서 그냥 언덕에서 굴린 영상을 가지고 홍보를 했단 거예요. 말장난 아닙니다. 진짜요. 와, 참 이게 2020년에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설마 해서 아니겠지 하면서 니콜라의 답변을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니콜라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자, 기사 헤드라인 보여드릴게요. 자, 사기 논란 니콜라. 트럭 굴린 건 맞지만 수소 전문성 있어. 자체 추진력으로 달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와, 정말 제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것이 맞나 싶은데, 밀었다는 표현을 두고 우리는 트럭의 자체 추진으로 움직인다고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의 투자자들도 시제품의 성능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동차 영상을 보여줬지만 이게 자체 동력으로 움직인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 사기는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에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현재 이 니콜라를 경영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의 경력인데요. 니콜라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트레이버의 동생 트레이비스는 얼마 전까지 하와이에서 콘크리트를 부는 주택 개조했던 인부였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총 책임자는 골프장 경영인 니콜라 수석 엔지니어는 슬롯 머신이나 핀볼 머신을 수리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솔직히 과거의 경력이 어떻든 간에 실제로 경영을 잘했거나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관련 석박사의 실력자를 스카우트 해온 것, 그런 것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자, 미국 영화에서 많이 그런 식으로 등장하잖아요. 우주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인물이 노숙자로 있다던가, 그 노숙자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 사람을 찾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 니콜라가 진행 중인 연구개발 분야는 수소 전기차 분야입니다. 신기술이에요. 즉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연구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있을 분야란 거죠. 단순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 한들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와 성과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요. 그냥 아무리 골프장 사장, 핀볼머신 수리공을 자리에 앉혀놓을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정말 알고 보니 수소전지 일가견이 있는 실력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사라는 사람들의 최근 커리어가 전혀 다른 업이었던 분들인데 지난 5년간 수소전지에 관련된 지식과 전문 경영 능력이 어떻게 보존이 되었을까도 의문이에요. 물론 니콜라도 실제로 본인들이 부여한 기술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중도적인 입장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GM에서도 분명 훌륭한 형들이 계실 텐데 저같이 이런 저렴한 생각과 판단으로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 정확한 향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중립기열을 박아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저 니콜라를 보고 옛날에 비슷했던 한 회사가 떠올라요. 바로 요 회사죠. 테라노스라는 기업입니다. 요건 그냥 재미로 듣고 가세요. 자, 테라노스는 2003년에 스탠퍼드자 퇴생 엘리자베스 홈즈가 설립한 건강 관련 스타트업입니다. 테라노스는 먼 훗날 2014년에 기업 가치를 10조로 평가받은 회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10조 라인이면은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요 라인들이 있는데요. 스탠퍼드자 퇴생이 10년 만에 저런 기업을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놀랍죠? 테라노스의 가치가 급부상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테라노스가 정말 혁신적인 것을 발명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에디슨이란 건강검진 키트인데요. 2012년 테라노스는 에디슨이란 키트를 발표해요. 에디슨은 피 몇 방울로 240여 종의 질병과 암을 검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력이 있는 키트였습니다. 수백만 원이 검사 비용이 드는 기존의 검사 방식 대신 테라노스에서 개발한 에디슨을 이용하면 몇만 원의 비용으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시,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보기 힘든 기술을 무려 10년 만에 스탠퍼드 화학과 저태성이 세운 회사에서 만들었다니. 이런 SF에 나올 기술 하나로 수많은 관련 투자자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투자가 쏟아지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이 사기라면서 진작에 테라노스에게 기술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즈는 비밀인데요 하면서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회피했다고 합니다. 테라노스 CEO 엘리자베스 홈즈는 투자자 유치에 성공해냈을 뿐만 아니라 테라노스의 기술로 테드 강연도 나가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논의도 하고 당시 미 부통령이자 지금의 트럼프랑 맞다이가 예상되어 있는 바이든 미 부통령도 테라노스에 방문을 할 정도로 테라노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때 이미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10조를 치솟죠. 그리고 미국 내 주요 저널인 타임, 포브스 등의 표지에는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즈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공상과학에서 나올 이야기는 영화는 영화이지만 현실에서 나오면 보통 뭐다? 바로 사기죠. 2015년 10월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을 통해서 폭로된 테라노스 스캔들을 통해서 테라노스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24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에디슨 키트가 진단할 수 있는 병은 10개밖에 되지 않았고 그 질병 역시 매우 기초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테라노스에서 해고되거나 퇴사한 이들의 증언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서 테라노스의 주장이 허구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2018년 테라노스는 공식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즈는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스탠퍼드 자퇴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상한 기계 하나 갖다 두고 저는 신기술을 발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투자해주세요. 언젠간 성공할게요. 라고 주장을 했단 거죠. 아무튼 저도 이 니콜라를 보면서 테라노스 사건이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진 정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 그럼 진정으로 검증되고 차를 상용화시키고 있는 수소차 기업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의 빌업이 엄청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바로 우리의 킹대차, 우리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수소차 업계의 양대 산맥을 리드하고 있는 찐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에서 400만 대의 운송용 수소전기 트럭이 보급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전동 수용차에 대한 기술력은 여느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승용차에 대한 전기 자동차 경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상용차, 트럭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과거부터 수소차 개발을 진행해온 자동차 기업에게 강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콜라라는 거대한 매기 때문에 가려졌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트럭 양산을 성공했습니다. 우리 제목학원 다니시는 중앙일보 박성우 기자님의 헤드라인 읽어드리면 현대차 세계 최초 수소트럭 양산 니콜라? 따라올래? 아주 확실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작년부터 진작 수소차에 대한 설비를 증대시키고 가속도를 내었고 수소차에 대한 로드맵을 2030년까지 총 50만 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완료하고 수소차 투자에 약 7조 6천억 원 투자, 신규 인력 5만 1000명을 기획하는 등 수소차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미 수소 승용차인 넥소 누적 판매 1만 대를 통해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인 상용화 안정화에 대한 기술력을 진작에 내어놓았고요. 니콜라가 성공하지 못했던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트럭은 이미 현대차는 2018년 스위스에 수소전기 트럭 액시언트 공급 계약을 맺고 2020년 올해부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소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까지 수출하며 수소 자동차 연간 산업 역시 연이어 수주를 이뤄내고 있어요. 9월 16일 스위스 수소 저장 기술업체인 GRG 테크놀로지스와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 기업에 수소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수출했고요. 현대차가 수출한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 넥소에 탑재한 90억 kW급 연료조지 시스템으로 GRG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비상전력 공급과 이동형 발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GRG는 기존 수소저장 탱크보다 5배에서 10배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소저장 합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작년 10월 말부터 GRG와 수소저장 기술에 대한 협력도 추진 중이죠. 현대차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글로벌 수소전기 트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향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인 수소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 HDC6 기반의 장거리 운송용 대형 트랙터를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가 한참 붐이기 이전부터 수소차 개발에 집중했던 현대자동차의 뚝심 있는 경영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동 패러다임 변환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니콜라가 고평가를 받은 이유는 바로 수소 상용차에 대한 가능성과 상용차 분야의 독점이었죠. 하지만 근본적인 기술력이 과연 실제하느냐의 논란이 가운데 이미 과거부터 수소 상용차에 대한 개발을 진행했던 현대차는 본격적인 양산과 함께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의 전기차 시대에 수소차를 개발한다는 황당무계하다는 언론의 조롱 속에서도 정의선 부회장의 뚝심 있는 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뚝심 있는 경영이 빛을 넘어 새로운 태양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인류 기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